안녕하세요. 2025년 우리 중소기업들 앞에 퍼펙트 스톰이 닥칠 거라는 좀 무서운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위기의 실체가 도대체 뭔지 하나하나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7%.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내년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보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비율이에요. 절반이 훌쩍 넘는 거죠. 와, 이건 그냥 경기가 안 좋네 하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 불안감 뒤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뼈아픈 이유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보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이 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폭풍 첫 번째 바람은요, 우리 국경 밖에서부터 불어오고 있어요. 바로 우리 중소기업들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이 글로벌 경제의 거센 역풍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골치 아픈 게 바람이 한쪽에서만 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어오고 있거든요. 자, 미국 보세요. 중국에다 대고 관세를 최대 60%까지 때리겠다고 하죠. 유럽연합은 또 우리 유럽 물건부터 사자 하면서 강력한 환경 규례까지 내걸고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예전처럼 하나의 큰 시장이 아니라 여기저기 쪼개지고 막힌 그런 조각난 시장을 상대해야 하는 겁니다. 수출길이 사방에서 좁아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또 고환율 문제까지 겹칩니다. 보통 우리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현실은 좀 달랐어요. 중소기업 10곳 중에 4곳 이상, 그러니까 42.6%가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수출해서 버는 돈보다 수입해오는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나가는 돈이 더 크다. 그래서 오히려 손해다. 이렇게요. 이건 말 그대로 미치고 파는 장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는 혼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한쪽에서는 유럽연합이 친환경 아니면 안 돼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다른 한쪽에선 미국이 우리 정권 바뀌면 다시 화석연료 쓸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기업들 입장에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이런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 우리 기업들이 그냥 내던져진 상황인 겁니다. 자, 이렇게 밖에서 거센 폭풍이 몰아치니까요, 그동안은 잘 보이지 않았던 내부의 문제들, 그 균열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중소기업 생태계 그 자체가 안고 있던 약점들이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다 힘든 건 아니에요. 일종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상위 10%잘 나가는 기업들은 연구개발이나 직원 교육에 막 투자를 하면서 계속 앞으로 치고 나가요. 그런데 하위 40%의 기업들은 그럴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성이 잘 나가는 기업의 70%도 채 안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중소기업 생태계 전체의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미래 먹거리를 결정하는 게 결국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기술 도입 경쟁에서도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점점 더 뒤처지고 있어요.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같은 거요. 원래도 좀 격차가 있었는데 불과 2년 사이에 그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기술 격차라는 건요,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미래의 생존 격차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당연히 재무 상태도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돈을 벌긴 버는데 그 돈으로 대출이자 내기도 벅찬 그런 한계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이런 한계 기업들이 짊어지고 있는 빚이 전체 중소기업 부채의 거의 3분의 1, 무려 32%에 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우리가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외부 충격, 그리고 내부의 균열,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에 이 퍼펙트 스톰의 가장 고요하지만 가장 위험한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람 문제입니다. 인력 위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2023년에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서 가장 일하고 싶냐고요? 중소기업을 꼽은 비율이 고작 3.6%입니다. 100명 중에 서너 명도 안 되는 거죠. 조직에 새로운 피가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마주한 가장 아픈 현실입니다. 그럼 청년들이 오지 않는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이 숫자가 바로 그 답을 보여주네요. 중소기업 직원의 거의 절반, 47.8%가 50대 이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대기업은 4명 중 1명꼴인데 중소기업은 2명 중 1명꼴로 50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인력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죠. 그리고 이게 한번 시작되면 정말 벗어나기 힘든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일단 사람이 부족하죠? 그럼 당장 일하기도 바쁜데 직원 교육이나 근무 환경 개선에 투자할 돈도 시간도 없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되죠? 그런 곳에 청년들이 오려고 하질 않죠. 그러면 회사는 성장을 못하고 상황은 더 나빠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인력난은요, 특히 지방으로 내려가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좋은 회사, 똑똑한 인재, 전부 다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거예요. 상장 기업의 73% 이상, 연구원의 3분의 2가 수도권에 있대요. 심지어 월급도 수도권 중소기업이 지방보다 평균 38만 원이나 더 많다고 하니 이러니 누가 지방에 남고 싶겠어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죠. 결국 지방 경제는 점점 더 활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정말 좀 암울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거대한 퍼펙트 스톰 앞에서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문제를 지적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 해결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폭풍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말이죠. 이 폭풍을 뚫고 나가려면 배의 양쪽에서 똑같이 노를 저어야 합니다. 한쪽 노는 당연히 중소기업 스스로가 쥐어야겠죠. 직원들 교육에 더 투자하고 젊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노는 정부가 힘껏 저어줘야 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는 복잡한 해외 규제 같은 건 좀 쉽게 알려주고 기술 도입이 어렵다면 지원해주고 당장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기업들한테는 잠시 숨 쉴 틈을 마련해주는 그런 역할이요. 이 두 개의 노가 엇박자를 내거나 한쪽만 저으면 이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될 겁니다. 흔히들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하죠. 허리가 튼튼해야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허리가 무너지면 우리 경제 전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거대한 퍼펙트 스톰 앞에서 과연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는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지 기업이나 정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아주 무거운 숙제일 겁니다.